어떤 발견은 인생을 바꿉니다. 이수진 씨에게 그 순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후 오래된 서점을 정리하던 어느 가을날 찾아왔습니다. 50년간 운영해온 희망 서점의 낡은 책장들 사이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편지지에 떨리는 글씨로 적힌 저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내 딸 수진아, 아빠가 평생 하지 못한 말이 있다. 그 순간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차갑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에게서 이런 편지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미안하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진실을 알게 된 그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수진의 기억 속 아버지 이종철은 늘 무뚝뚝하고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가정보다는 일에만 매달렸던 그는 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린 수진이 학교에서 상을 타고 와도 아버지의 반응은 항상 같았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더 이상의 칭찬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아빠, 오늘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10살 수진이 상장을 들고 뛰어와도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딸을 안아주며 축하해주는 동안 아버지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수진이 처음으로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인사만 받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수진이 아빠는 왜 이렇게 무서워? 하고 속삭이는 소리에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부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나눠야 할 때였지만 아버지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리워요. 수진이 울며 다가가도 아버지는 어색하게 어깨만 토닥였습니다. 울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 그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상담할 때도 아버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단,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조언도 격려도 없는 냉정한 말만 있었습니다. 수진은 문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출판업을 하는 아버지라면 이해해줄 것 같았지만 그동안의 경험상 어차피 무관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빠, 저는 문학과에 가고 싶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아버지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좋다. 하지만 졸업 후에 어떻게 살 건지는 내가 정해야 한다.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응원의 말도 없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수진은 아버지와 더욱 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출판사 일에만 매달렸고 수진은 아르바이트와 학업으로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러도 대화다운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제 소설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잘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왜 자신의 아버지만 이렇게 차가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 후 수진이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을 때도 아버지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출판업계는 어렵다. 각오하고 해라. 축하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말이었습니다. 아빠도 출판업을 하시면서 저에게 조언 하나 없으세요? 내가 직접 부딪혀가며 배우는 게 낫다. 내 경험은 옛날 것이다.
수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도 조언 한마디, 격려 한마디 없다니 아버지의 사랑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20대, 30대가 흘러갔습니다. 수지는 결혼을 하고 딸 민지를 낳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아버지는 손녀를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그조차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딸만큼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지에게는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고 관심을 보이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딸에게는 충분히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그런 사랑을 주지 않았을까?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50년 가까이 수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1975년 5살 수진에게 아버지는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던 이종철은 집에 들어서면 온 집안이 조용해질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원했던 것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수진이 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해도 아버지는 항상 신문이나 책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출판사 일로 집에서도 원고를 검토하고 전화를 받느라 바빴던 그에게 어린 딸의 존재는 때로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수진이 어린이집에서 그린 가족 그림을 들고 와도 아버지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그래, 잘 그렸네. 그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들의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높이 들어 올려주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며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도 같이 놀아요. 용기를 내어 부탁해도 아버지는 아빠는 일이 있어서 바빠. 혼자 놀아라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수진은 혼자 그네를 타면서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에 어머니만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출판사 일이 바빠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 아빠는 오늘도 왔네. 수진이 아빠는 언제 와? 친구의 말에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학교 행사에 온 기억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운동회 때도 발표회 때도 항상 어머니 혼자였습니다. 8살 되던 해 수진이 아팠을 때의 일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높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어머니가 마침 친정에 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수진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아픈 거 참아야 한다. 울면 안 돼. 주사를 맞으며 우는 수진에게 아버지가 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어 하며 달래주는데 수진의 아버지는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열이 내리지 않아 깨어있던 수진이 거실에서 들은 아버지의 전화통화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어린 마음에는 그보다는 서운함이 더 컸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수진의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에게는 아버지의 관심과 이해가 더욱 필요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건 엄마한테 말해라. 아빠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피해갔습니다. 딸의 고민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고 조언을 해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점점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진이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수진아,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어머니는 딸의 변화를 금방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수진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형부님은 정말 강하시네요 하고 말할 때 수진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죽어도 슬프지 않으세요? 수진이 물었을 때 아버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슬퍼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반응이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에만 매달렸고 수진은 집안일과 학업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은 혼자 먹어라. 아빠는 늦을 것 같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쪽지를 보며 수진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진의 청소년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받지 못한 채 흘러갔습니다. 마음속에는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원망은 체념으로 변해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선 수진에게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문학을 전공한 그녀가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을 때 같은 업계에서 30년을 일한 아버지에게서 조언을 구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출판업계에서 일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아버지의 대답은 언제나 간단했습니다. 직접 부딪혀가며 배워라.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수진은 아버지가 자신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것조차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이었을지 모르지만 수진에게는 무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수진에게 첫 번째 연인이 생겼습니다. 대학교 선배였던 김민호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를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아빠,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언제 데려와라. 예상외로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민호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는 극도로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수진이를 사귀고 있는 김민호입니다. 아, 그래요. 앉으세요.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도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나중에 수진에게 아버님이 좀 차가우시네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그 연인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무관심한 태도가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딸의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나누려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7살의 수진은 지금의 남편 박성민을 만났습니다. 성민은 온화하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수진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아, 아버님도 나름대로 방식이 있으실 거야.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지만 딸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어. 성민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정말 관심이 없으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아버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선택부터 식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수진과 성민이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가 결정한 대로 하면 된다고만 했습니다. 아빠, 결혼식에서 아버지의 인사 말씀이 있을 텐데 그런 건 필요 없다. 간단하게 하자. 아버지는 결혼식에서조차 최소한의 역할만 하려고 했습니다. 수지는 다른 집 아버지들이 딸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인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버지는 정말로 간단한 인사만 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아버지는 새로운 며느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해도 짧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 출판업계는 어떤가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요. 어려운 업계입니다. 요즘은 더 힘들어요. 그 이상의 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수진에게 장인어른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네라고 말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임신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몸 조심해라. 그뿐이었습니다. 기쁨의 표현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실망했습니다. 딸 민지가 태어났을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와서 손녀를 보는 표정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지를 보러 오셨어요. 예쁜 애, 건강하게 크기를 바란다. 짧은 말 뒤에는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손녀를 보며 감격해하고 뭔가 칭찬을 늘어놓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지가 자라면서 수지는 아버지가 손녀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난감을 사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현은 서툴렀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많이 못 놀아줘. 조금만 놀자. 아버지는 손녀와도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에게만큼은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30대가 되어서도 수진과 아버지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너는 어떠냐? 저도 그냥 그래요. 이런 식의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 더 진솔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대에 접어든 수지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와 딸 관계를 보면 부러웠고 왜 자신만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없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채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초 이종철은 77세의 나이로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출판업에 매진하며 무리한 생활을 해온 탓에 몸 곳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에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도 아버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디 안 아픈 곳이 있겠냐. 괜찮다. 실제로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와 심장 질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나이가 나이인데 뭘 더 바라겠냐며 소극적인 치료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수지는 아버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꼿꼿했던 아버지가 눈에 띄게 야위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아빠,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별거 아니야.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숨기려 했습니다. 수지는 답답했습니다. 이럴 때조차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성민의 어머니를 통해 우연히 아버지가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소문을 들은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 그냥 몸이 좀 안 좋을 뿐이야. 아버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생 거리감을 두고 살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제가 더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다. 너도 바쁠 텐데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수지는 이런 아버지가 답답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아버지는 거부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게 낫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빠, 병원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해요. 병원에 가서 뭘 하겠냐. 집이 편하다. 아버지의 완고함에 수지는 속이 터졌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평생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영영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빠, 깨어나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아빠가 저를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 차갑게만 대하셨어요?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수진아,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아버지를 보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이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 고맙다.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이제라도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1년 2월에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아빠. 수지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나누지 못했던 대화, 풀지 못했던 오해들이 모두 미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수지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걸 그랬습니다. 왜 이제서야 후회하고 있을까? 수지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거리를 두고 살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면서 수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방에는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수진이 어렸을 때 쓴 일기장과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왜 이런 걸 보관하고 계셨을까?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관심한 척했던 아버지가 왜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답은 서점 책갈피 사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답을 발견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2024년 가을, 수진은 드디어 희망서점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50년간 아버지가 운영했던 서점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 서점의 등장으로 작은 동네 서점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정말 문을 닫는 게 맞을까?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일터를 없애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점 정리 작업을 시작한 첫날, 수진은 오래된 책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학 전집, 철학서, 종교서적, 아동 도서까지 아버지가 평생 모은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장 맨 위쪽에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소장했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출판업 관련 서적들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수진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뭘까?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본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일기였는데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가 1975년이었습니다. 수진이 5살이었던 해였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수진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가족을 그린 그림인데 아빠가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서 무섭다고 한다. 내가 아이에게 무서운 존재인가 보다. 어떻게 해야 따뜻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뜻한 아빠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975년 4월 2일, 오늘 수진이가 아팠다. 열이 높아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주사를 맞으며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아빠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왜 이렇게 감정 표현이 서툴까? 수진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차갑게 참아야 한다고만 했던 그날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던 것입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성장 과정이 아버지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78년 6월 10일, 수진이가 초등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대단하게 여기면 아이가 자만할까봐 걱정되어 간단하게만 말했다. 내 방식이 맞는 걸까? 1980년 9월 5일, 수진이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다.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다. 웃으며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지만 어색해서 그냥 인사만 받고 서재로 들어왔다. 수진이가 실망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수진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자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표현,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해의 일기였습니다. 1990년 11월 20일, 손자가 세상을 떠났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수진이 앞에서는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있지만 밤마다 혼자 울고 있다. 이제 수진이와 단둘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990년 11월 25일, 수진이가 아빠는 엄마가 죽어도 슬프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너무나 슬프지만 내가 무너지면 수진이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강한 척했다. 수진이는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수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고 딸을 위해 강한 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기장을 더 넘기자 대학 시절, 결혼 시절의 기록들도 나왔습니다. 1995년 3월 2일, 수진이가 문학과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기쁘다. 하지만 출판업계가 어려워서 걱정도 된다. 응원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999년 5월 15일, 수진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성민이라는 청년을 소개받았는데 수진이를 잘 대해주는 것 같다. 다행이다. 하지만 사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친근하게 대하면 가벼워 보일까봐 걱정된다. 2001년 8월 12일, 손녀 민지가 태어났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난다. 이번에는 더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지만 역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올해는 몸이 많이 안 좋았다. 의사 말로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다. 수진이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평생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 수진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이것이 아버지가 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수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간 품고 있던 오해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책장을 더 뒤지자 또 다른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본 수진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더 큰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발견한 편지들은 총 12통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시기에 쓰여진 것들로 모두 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단 한 통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수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1981년 3월 2일, 사랑하는 딸 수진에게, 오늘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입학식에 가고 싶었지만 출판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다. 대신 엄마가 가셨지만 아빠도 마음으로는 함께 있었다. 내가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난다. 아빠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크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가 함께 왔는데 자신은 엄마만 온 것이 서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오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수진이 중학교 2학년이던 해의 것이었습니다. 1987년 6월 15일, 내 딸 수진에게, 요즘 내가 사춘기에 접어든 것 같다. 예전처럼 아빠에게 잘 안 온다. 서운하지만 이해한다. 아빠도 그 나이 때는 부모님이 어색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혼자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도움을 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빠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언제든 필요하면 아빠에게 와라.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다. 수지는 그 시절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는지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고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가장 긴 편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해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1990년 12월 24일, 사랑하는 딸 수진에게, 엄마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아빠는 매일 밤 엄마가 그립다. 하지만 내 앞에서는 울 수 없다. 내가 의지할 사람은 아빠뿐이니까. 아빠가 무너지면 너는 어떻게 하니? 그래서 강한 척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다. 아빠는 엄마가 죽어도 슬프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슬프다고, 너무 슬프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너까지 무너질 것 같아서 참았다. 수진아, 아빠는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다. 그리고 너를 엄마만큼 사랑한다. 앞으로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해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너만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 수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같이 울었더라면, 서로 위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 편지도 있었습니다. 1996년 2월 14일 딸 수진에게 내가 곧 대학을 졸업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문학을 전공한 내가 출판업계에 관심을 보이니 기쁘다. 아빠와 같은 길을 걷고 싶어 하는구나. 하지만 이 업계는 정말 어렵다. 내가 실망하거나 힘들어할까봐 걱정된다. 그래서 조언을 많이 해주지 못하고 있다. 실패했을 때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할까 봐서.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아빠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싶다. 언제든 물어봐라. 아빠는 내가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란다. 수진은 그때 아버지에게 더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아버지는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다가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시점의 편지는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1999년 4월 20일 사랑하는 딸 수진에게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쁘면서도 서운했다. 이제 정말 아빠 품을 떠나는구나. 청민이는 좋은 사람 같다. 내를 잘 대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아빠는 결혼식에서 감동적인 인사를 하고 싶지만 그런 말재주가 없다. 대신 이 편지로 마음을 전한다. 수진아, 아빠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다. 비록 표현은 서툴렀지만 내가 아빠의 전부였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지만 아빠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딸이다. 행복해라.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수진은 결혼식 때 아버지의 짧은 인사를 떠올렸습니다. 그 뒤에 이런 깊은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손녀 민지가 태어났을 때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2001년 8월 10일 딸 수진에게 민지가 태어났다. 너무 예쁘다. 내가 어렸을 때와 똑같이 생겼다. 내가 엄마가 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럽다. 아빠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내게 못해준 것들을 민지에게는 해주고 싶다. 하지만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빠는 평생 감정 표현이 서툴렀으니까 그래도 민지만큼은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 편지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사랑하는 딸 수진에게 아빠가 많이 아프다. 의사 말로는 길지 않을 것 같다. 내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평생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다.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했다. 아빠의 마지막 소원은 내가 아빠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주는 것이다. 비록 표현은 서툴렀지만 아빠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훌륭하게 자란 것이 아빠의 가장 큰 자랑이다. 수진아, 사랑한다. 수진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간 오해하고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편지들을 다 읽은 수진은 서점 한 구석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50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표현,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살았을까. 수지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말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보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편지들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라고 하신 것도 수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상을 받고 와도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칭찬하면 자만할까봐 절제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춘기 때 아버지가 피하듯 했던 것도 아버지는 사춘기 딸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해했던 것이었습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신경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는 혼자서 모든 슬픔을 감당하며 딸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혼자 울고 있었다는 사실에 수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진은 편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걱정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자랑스러워하지만 보여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도 사랑받고 싶으셨을 텐데 수지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뭐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응. 서점 정리하고 있어. 괜찮아. 혹시 오신 거예요? 목소리가 울먹울먹해요. 민지는 어머니의 상태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수지는 딸에게 할아버지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편지들을 남기셨다고요? 와, 정말 몰랐어요. 민지도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에게도 표현이 서툰 분이었지만 그 뒤에 이런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에요. 딸의 말에 수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민지야, 엄마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지? 네, 자주 해요. 왜요? 할아버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주셨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로는 사랑하셨던 거네요. 너무 슬퍼요. 민지의 목소리도 울먹거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오해를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다시 편지들을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수지는 아버지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서점 한 구석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아버지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셨을 텐데 저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수지는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50년간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은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둘 다 사랑하지만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수지는 딸에게만큼은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배웠더라면 수지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감정 표현에 인색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제 수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던 50년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더 이상 대화할 수도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에는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편지들을 다 읽은 후 수진의 마음에는 깊은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기쁨보다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된 슬픔이 더 컸습니다. 50년간 오해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모두 아까웠습니다. 왜 이제서야 알게 됐을까? 수지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다가갔더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 아버지도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 수진이 이제 많이 이야기해요라고 했던 순간 아버지는 그래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결국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던 말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수지는 편지들을 다시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런 말들을 하고 싶어 했지만 끝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자신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제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셨을 텐데.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던 부녀 관계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버지와 찍었던 사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수진도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사진들을 보니 아버지의 표정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무표정하고 차가워 보였는데 이제는 어색해하면서도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자고 하면 마지못해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기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더 많은 사진을 찍어둘 걸. 수지는 후회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새로운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둘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며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집에서 지내던 시간들. 그때 수지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해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하고 싶었던 말들을 편지로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진도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영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간 수진은 남편 성민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편지들을 보여주며 아버지의 진심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놀랍네. 장인어른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성민도 편지들을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자책하지 마. 장인어른도 표현을 안 하셨잖아. 네, 잘못만은 아니야. 하지만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다가갔더라면,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장인어른도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셨을 거야. 성민의 위로에도 수진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50년간의 오해를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병원에 데려갔던 날, 그때 아버지는 울면 안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주사 맞는 딸을 보며 대신 아파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 버린 것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딸의 친구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라서였을 것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 출판사에 취직했을 때도 아버지는 조언을 해주고 싶었지만 실패할까봐 걱정되어서 말을 아꼈을 것입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행동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구나. 수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말 뒤에는 항상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지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는데 수진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아빠 마음을 알겠니?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괜찮다. 내가 알아줘서 고맙다.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런데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서로 비슷한 사람이었구나. 사랑하지만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꿈에서 깬 수지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꿈이었지만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후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꿈에서만 가능한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와는 영영 대화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며칠간 편지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수진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후회와 자책이 컸지만 점차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구나. 수지는 아버지를 탓하는 마음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 시대의 남성들, 특히 아버지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며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이제 수지는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가 표현이 서툴다면 자신이 먼저 다가갔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딸 민지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편지들 다시 읽어봤어요? 응, 계속 읽고 있어. 읽을 때마다 할아버지 마음이 더 잘 보여. 엄마는 이제 할아버지에게 화가 안 나세요? 화가 날 이유가 없어. 할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셨어. 다만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이야. 민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럼 엄마도 이제 할아버지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된 거야. 할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도 나만큼 힘드셨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수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평생 혼자 짊어졌을 외로움과 답답함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 성민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저희 아버지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표현할 방법을 몰랐으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더 다가갔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너도 어렸잖아.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야. 지금 어른이 되어서야 알 수 있는 거지. 성민의 말에 수지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말, 수지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만 갔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묘소 앞에 앉아 수지는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편지들 다 읽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다니.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요?
아버지도 제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셨을 텐데 수지는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미안해요. 아버지도 어려우셨을 텐데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날 이후 수진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50년간 풀리지 않았던 응어리가 해결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고 대신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셨구나. 수지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자신을 걱정하고 지켜봐 주었던 아버지. 묵묵히 가정을 책임지며 딸의 미래를 위해 애쓰셨던 아버지. 며칠 후 수지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들을 정리해서 작은 책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출판업계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아버지의 사랑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처럼 서로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편지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민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기뻐하실 거야. 당신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수지는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며 아버지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마다 담긴 아버지의 고민과 사랑, 걱정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셨구나. 이제 수지는 과거의 기억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반응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딸 민지도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셨는데 왜 못하셨을까요? 할아버지 세대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셨나 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야겠어요. 민지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할아버지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수지는 이제 가족들에게 더 자주 사랑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한 사랑의 표현을 자신이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2024년 겨울, 수지는 희망서점의 마지막 정리를 마쳤습니다. 50년간 아버지가 읽어온 서점이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겼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들로 만든 작은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50년간 전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수지는 이 책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수진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50년 만에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딸에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딸 수진 올림.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독자들이 감동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한 독자가 보낸 편지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30년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아버지에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아버지도 울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50년간 못다 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지는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많은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수지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아버지와의 50년 오해는 끝났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지는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민지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어 했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 짧지만 소중한 한마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완성됩니다. 오늘 당신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50년의 오해를 녹일 수 있습니다.